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198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미랜디와 바람오빠입니다. 네, 미랜디와 바람오빠는 1988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제리 핑큰입니다. 네, 금방 앞에서 전주에 네 빨간 모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리 핑크니의 작품이었죠. 네, 이번에도 제리 핑크니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주의 그림책이고요. 수채화 작품입니다. 네, 작가 소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칼퇴꽃 메달 1회, 칼퇴꽃 아너 5회, 코레타 스코트 킹상 5회, 코레타 스코트 킹 아너상 4회, 뉴욕타임즈 베스트 일러스트상 5회, 다음 2006년 뉴욕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에서 받은 오리지널 아트 평생 공로상의 수상자이고 안데르세상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작품으로는 칼퇴꽃상 사자와 생지, 칼퇴꽃 안으로는 미랜디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죠. 미랜디와 바람오빠, 그 다음 미운 오리 새끼, 노아의 방주, The Talking Eggs, 존 헨리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 외에 성냥팔이 소녀, 장화하시는 고양이, 꼬꾸다 빨강이를 누가 도와줄래? 빨간 모자 등이 있습니다. 자, 내용입니다. 미랜디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10대 때 케이크 워커에서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케이크 워커가 이제 미국 흑인 분들이 이제 케이크를 수상으로 그 상으로 걸고 이제 댄스를 하는 대회를 얘기하는데요. 그 케이크 워크에서 이제 댄스를 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네,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로 바람을 잡았다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띄운다. 그럴 때 우리가 바람 잡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된 말이 아닌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들도 분위기를 잡는다, 바람 잡는다 이런 말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인공인 미랜디는 봄이 되자 불어오는 바람을 바람오빠라고 말하며 케이크워크에서 자신이 파트너가 되어주길 부탁할 누구에게 부탁해? 바람오빠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부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람을 잡으며 바람이 그 사람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 들었거든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정말 바람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바람아빠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친구들을 춤추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여기 앞표지와 뒷표지 있는데, 네, 미랜디가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바람오빠가 미랜디 머리 위쪽으로 이제 바람오빠가 바람을 후 불고 있습니다. 네. 자, 면지는 초록색이고요. 속표지 미랜디와 바람오빠. 네. 속표지가 나오고 판권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4, 5페이지인데요. 휘 봄이 되자 바람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봄이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죠. 봄바람이 많이 분다고요. 봄이 되면은 봄바람이 많이 불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바람 났네 사람들이 이러면서 밖으로 이렇게 쏘대리는 사람을 봄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바람 났다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봄이 되자 바람오빠가 돌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다란 은빛 망토를 휘날리며 산등성이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휘 바람오빠 멋지게 생겼습니다. 바람오빠 따라 내일 밤 어린이 케이크워크에서 내 짝이 돼달라고 말할 거예요. 미랜디는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내가 이길걸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바람을 잡으면 바람이 그 사람 소원을 들어준다는 옛말이 있지. 내가 잡을래요? 미랜디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까닥거리고 흔들고 뱅그르르 돌고 빙빙 원을그리며 온 방안을 돌아다녔지요. 이건 내 첫 번째 케이크워크예요. 난 바람이랑 춤을 출 거예요. 하늘이 발그레해지며 날이 밝기 시작하자 미랜디는 바람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닭 모이를 주고 있는 할머니를 보자 미랜디는 한껏 들떠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람을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오늘 밤 케이크워크에서 내 짝이 돼달라고 하려고요.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바람을 사슬로 묶을 수는 없단다 얘야. 바람은 특별하니까, 바람은 자유로우니까. 미랜디는 이웃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잡을 거야. 미랜디는 말하면서 풀밭을 빙빙 돌았습니다. 누가 묻든지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덜 떨어진 에젤이었어요. 미랜디는 대답도 않고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에젤은 미랜디의 얼굴을 보며 뒷걸음질로 같이 걸었습니다. 저러다가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지요. 과연 에젤은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람 잡는 법은 왜 그렇게 사방에 묶고 돌아다니는 거야? 바람을 잡으면 바람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엄마가 그랬거든. 난 바람한테 오늘 밤 케이크워크에서 내 짝이 돼달라고 할 거야. 하지만 그러다가 에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은 시냇물 위에 햇살처럼 반짝였습니다. 올린다에게 짝이 돼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 올린다? 말라깽이 올린다? 가서 물어봐라. 미랜디는 소리치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모퉁이 가게 제섭 아저씨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미시시피에 살던 대고모가 바람 오빠 발자국에 검은 후추를 뿌리면 된다고 했대요. 그러면 바람이 재채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네, 발자국에 바람 오빠의 발자국에 검은 후추를 뿌리는 건 처음 들어봐요. 바람이 정신없이 재채기 하는 동안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조각 이불을 던지면 돼. 이 조각 이불이 퀼트 이불을 얘기하죠. 네. 지금 보시는 이불입니다. 미랜디는 집으로 달려가 후추통과 엄마의 조각 이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바람 오빠가 성큼성큼 풀밭을 걸어왔습니다. 바람망토가 풀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바람 뒤로 돌아간 미랜디는 후추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조각 이불을 던졌지요. 하지만 휙! 바람 오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랜디는 에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내 재채기를 해댔습니다. 바람은 발자국 같은 거 안 남긴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에젤은 소젖을 짜면서 말했습니다. 저러다가 흘리지요? 과연 에젤은 소젖을 딴 데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미랜디는 다시 재채기를 했습니다. 올린다한테 말했어? 미랜디는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물론 했지. 올린다가 그러던데. 걔가 뭐라고 그랬던 난 상관없어. 미랜디는 볼쑥 말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내려가던 미랜디는 포인세티아 아주머니의 하얀 오두막에 닿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점쟁이였는데 그다지 용한 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하지만 나쁜 소리를 들을까봐 누구도 내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포인세티아 아주머니는 미랜디를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점쟁이를 별로 안 믿더구나. 그런데 넌 어쩐 일이니? 아주머니가 진짜 점장이라면 내가 왜 왔는지 알 텐데 하고 미랜디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버릇없는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얌전히 대답했죠. 바람 오빠를 잡을 수 있는 마술 물약 같은 거 없을까요? 오늘 밤 케이크워크에서 내 짝이 돼달라고 하려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찬장 쪽으로 갔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가 잘그랑거렸고 치마에 달린 알록달록한 스카프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곧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미랜디는 아주머니가 읽어주는 구절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 넣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곤 크리스마스랑 생일 때 받은 동전 몇 개뿐이에요. 미랜디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춤출 때 이걸 들으렴. 그럼 빛은 갚은 걸로 해줄게. 넌 틀림없이 거기서 가장 예쁜 아이가 될 거야. 포인세티의 아주머니는 미랜디에게 알록달록하고 속이 비치는 스카프 2장을 주었습니다. 미랜디는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들은 대로 작은 병을 꺼내서 빗물통에 물로 씻은 다음 사과수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울가에 커다란 버드나무로 가서 나무 북쪽에 병을 놓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숲속에서 바람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모습,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을 미랜디는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마술 물약은 효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오빠는 킁킁 사과술 냄새를 맡더니 요란하게 휘 소리를 내며 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잡았다! 미랜디는 병마개를 단단히 묶어서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바람오빠가 개울 저쪽에 서서는 허리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람망토를 펄럭이며 사라져버렸지요. 후이! 어쩜 그렇게 재빠르게 병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미랜디는 장작더미 옆에 선 에젤에게 물었습니다. 에젤이 엉뚱한 장작을 잡아 빼는 바람에 장작더미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랜디는 에젤을 도와서 장작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제 어쩌지? 에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새 짝을 찾아야 되겠다. 미랜디는 발끈했습니다. 웃어? 어디 두고 봐. 꼭 바람오빠를 찾고 말 테니까. 미랜디는 꽥 소리를 지르고 셀쭉한 얼굴로 가버렸습니다. 케이크 워크가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미랜디는 현관 앞 그네에 풀이 죽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오빠가 먼지를 흩날리며 산 울타리를 넘어왔습니다. 라일락 나무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불두와 나무 주위를 빙 돌기도 하더니 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오빠가 석가래를 흔들면서 닭들을 놀래주는 동안에 미랜디는 살금살금 닭장으로 다가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바람오빠가 빠져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얼마 전에 닭장의 틈이란 틈은 다 막았거든요. 잡았다! 미랜디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해. 날이 저물자 리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학교로 모여들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쪽 구석에 가서 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심사위원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가 커다란 3층짜리 케이크 2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케이크워크 1등상이고 또 하나는 어른 케이크워크 1등상입니다. 누군가 교실 바닥에 널찍한 네모칸을 그렸습니다. 이제 케이크워크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올린다는 미랜디 곁으로 오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짝은 누구니? 미랜디는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말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짝이야. 그리고 덧붙였죠. 너랑 에젤도 잘 되길 바란다. 나랑 에젤? 에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에젤이 짝이 돼달라고 그러긴 했는데 누가 그런 덜 떨어진 애랑 짝이 된다니? 올린다는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걔는 걷기하고 숨쉬기도 동시에 못할 정도잖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그 바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꼴을 어떻게 봐? 여자아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랜디는 양손을 엉덩이에 척 걸치고 올린다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에젤 놀리지 마. 알았어? 미랜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걔는 내 친구야.
그리고 오늘 케이크는 우리가 탈 거야. 그러고는 머리를 획 젖히고 총총히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랜디는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바람 오빠를 잡았으니까 에젤은 짝이 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람 오빠! 미랜디가 불렀습니다. 아직 거기 있어요. 닭장문이 떨어져 나갈 듯 덜그럭거렸습니다. 이제 소원 빌 준비가 됐어요. 미랜디가 소원을 속삭이고 황급히 에젤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도 리지 마을 사람들은 어린이 케이크워크에서 1등상을 받은 미랜디와 에젤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둘은 힘차게 뛰면서 네모칸 구석구석을 멋지고 우아하게 돌았습니다. 후이 후이 바이올린 소리가 더 빨라지자 둘은 등을 둥글게 마주대고 발뒤꿈치를 경쾌하게 차올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네모칸 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후이 후이. 사람들은 노란 드레스를 입고 양쪽 손목에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묶은 미랜디가 얼마나 예뻤는지 말했습니다. 에젤이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고개를 높이 쳐든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미랜디와 에젤이 빙빙 돌면서 펄럭이는 촛불빛 아래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애들은 정말 바람같이 춤추네 그려.